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는 완벽한 계획부터 나온다. 네. 예, 이거를 또 쉽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면 알아듣기 쉬울까요? 저희가 이게 계획이 없는 분들 보면은 너무 편안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안고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일을 시간 내에 못 하잖아요, 만약에. 네. 밀리고 이러면은 상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다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안 짠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해수욕장 가시는 분들. 네네네. 근데 보통 가면 거기 노란색으로 이제 물에 펜스를 쳐줍니다, 이렇게. 네. 그물망을. 그게 없는 데서 수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수영을 못 해요. 상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해요. 근데 노란색이 네. 있으면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노란색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느끼거든요. 여긴 상어가 없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수치화를 딱 시키면은 이 시간 내가 20분은 마음껏 목차 짜는 데 쓸 수 있어. 네. 30분은 마음껏 리서치 하는 데 쓸 수 있어. 네. 40분은 워딩 검토하는 데 쓸 수 있어. 네. 60분은 유튜브 볼 수 이렇게 되는데 네. 그냥 자기 개발해야지 이러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집중력이 흩어지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괴물이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네. 계획이라는 거는 진짜 펜스가 돼줍니다. 네. 그 안에서는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야, 진짜 그러네요, 네.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실행 방법이라면 네.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정리한 것들 중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계획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실행 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네. 저는 뭔가 계획 짤 때는 콜드 스테이트 상태예요. 엄청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나중에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계획 짜거든요.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많이 빠졌거나 그래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막 짜증이 난다든지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내 인생은 맨날 일밖에 없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미래의 나의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획은 2번 세우는 겁니다. 처음에 네. 한 번 세우고요. 내가 네. 완벽하게 계획 세웠잖아요. 네. 야, 이근규 변호사 완벽한 계획 속에 완전한 자유가 나오는데 했어요. 네. 자리에 앉으면은 보통 요즘에 컴퓨터 문서로 하잖아요. 그쵸. 첫 장을 무조건 비워놓고요. 네. 거기 계획표를 좀 세우세요. 아. 이번 2시간, 1시간 뭐 할 건지, 10분 단위로 뭐 할 건지 쓰는 겁니다. 어제 계획은 내가 2시간 만에 기획서를 만들겠다고 썼지만, 네. 현재 앉아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이만큼은 미루고, 지금부터 10분 동안 뭐 하고, 30분은 뭐 하고, 20분은 뭐 하고, 그때 짜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모든 문서의 첫 페이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계획을 하고요. 2번째 실행의 원칙은 또 뭐냐면요. 내가 이제 오전 시간에 루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순도 높은 에너지를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오전에 잡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네. 세상을 바꾼 다양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엠마누엘 칸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차이코프스키, 네. 그다음에 또 앤디 워홀, 네. 이런 어떤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네. 오전 시간에 일을 끝내요. 와. 근데 이게 변호사님 장난하냐. 이게 하루가 지금 24시간인데 3시간 만에, 3, 4시간 만에 일 끝내면 천재 아니냐. 그래서 천재 아니냐 하겠죠. 아닙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일은 주어진 만큼 늘어진다는 법칙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후에 일하겠다 하면 좀 어떻게 되나요? 2시부터 6시까지 일하자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4시간 늘어지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전 시간에 그래서 9시부터 12시에 끝내겠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무조건 언제나 끝나지진 않겠지만 끝내지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에너지 순도가 되게 높아요. 네. 오후 되면 오히려 지치거든요. 사람들하고 네. 얘기하고 힘 빠지고 보고 한번 들어갔다 네. 막 이렇게 혼나고 막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밥 먹고 졸리고 네. 오전에 딱 일어났을 때 일을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장 네. 중요한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게 2번째 원칙입니다. 3번째는 이제 협업에 대한 원칙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관계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네.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는데 되게 의외인 게 내가 종이랑 노트를 하나 사보세요. 네. 노트북 한 80페이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적으시고 그 밑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사건을 먼저 적고요. 네. 뭐뭐뭐 일을 잘못해서 혼났다. 네. 그다음 밑에 감정을 적겠죠. 짜증이 났다라고 네. 적습니다. 네. 밑에다 사고를 적어야 돼. 이성적인 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주면은 이때부터 이 사고가 쌓여요. 감정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는데 사고가 쌓이면 피드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내가 쌓아줘야 되고요. 이거 하다 보면요. 맨날 나는 똑같은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알게 돼 있어요.
네, 스트레스의 네. 원인이 되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고 요것만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되는구나. 네. 여기까지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 있는지 없는 건지만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네. 내가 예를 들어 직장 동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쟤는 맨날 나한테 화내는 것 같아. 네. 이게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확신 편향이라 그래요. 내가 처음에 예언한 대로 나는 그 정보만 수집하는 거예요. 네. 연애를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거거든요. 쟤가 날 싫어하는 것 같으면 걔가 나를 싫어하는 요소들만 수집합니다. 점차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지 불균형이나 오류라 그러는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는. 네. 정말 나를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해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원래 말투가 조금 툭툭하대.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봤는데 진짜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상사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퇴사해야 되잖아요. 네. 이때는 받아들인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아.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 검증을 해보지 않고 써보지 않고 그러면은 맨날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한테 야 오늘 소주 한잔 할까? 카톡 이제 울리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일하면서. 네. 언제 카톡 오지? 단톡 언제 답장 오지?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내 시간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자꾸 기록하고 분석하고 피드백을 쌓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을 게 없구나 라는 네.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재충전 네.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또한 시간 관리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은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 인류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한 3차례 정도 혁명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네. 인지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수많은 기계들이에요. 네. 얘들을 쓰기 때문에 컴퓨터 없이 일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동시에 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행복이라든지 내가 시간 관리라는 건 사실 성과 관리예요. 네. 뭔가 성과를 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시간 관리도 실패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현대인들이 보통 어떻게 사냐면요. 잠을 자야 이게 재충전이 휴식이 되는데 이미 침대는 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네. 누워가지고 그냥 그거 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눈이 뻘개가지고 아침에 알람 한 3개 끄고 일어나든지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런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들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멀어져야 돼요. 걔들로부터. 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적으로 또는 원시적으로 조금 회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의 저항 상태,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얘 자체를 높이려면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로토닌과 자연을 많이 먹는 게 무슨 관련이 있지 했는데 이놈의 기계들이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멀어지고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올해 시험을 준비했다? 네. 아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친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그게 있어요. 솔루션이 뭐냐면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2주 그냥 여행 갔다 오시라고. 직장인분들이 휴가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을 들고 가면 안 돼요. 네. 머릿속에 아니 변호사님 내 일할 거 안 들고 간대요 생각하거든요. 아니 머리로 퍼담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나 사업 이거 안 가면 어떻게 하지? 안 가도 안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좀 비우고 네. 그런 스트레스 원인들 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첫째는 자연에 친해진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으로 더 멀어질 거. 두 번째가 명상.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하루 30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높게 안 치는 거죠. 뭔가 내가 미뤄뒀던 일들, 그 다음에 잠잘 때는요, 우리가 평소에 어려운 책 보면 잠 잘 와요. 네. 잠잘 때 스마트폰이나 책을 들고 꼭 누우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잠이 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다가. 네. 이렇게 하면서 깊이, 논-렘 수면이라 그래요.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1.5의 배수로 뇌가 쉬거든요. 네. 그래서 1.5시간 주무시거나 아니 3시간 주무시거나 4.5시간 주무시거나 6시간 주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 5시간 막 2시간 이런 것보다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면의 질도 높여주고 네. 그다음에 적절한 휴식, 그다음에 일로부터의 완벽한 격리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특히 일에 찌들려 있는 또 서양 분들 또 실리콘밸리 일하는 사람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들. 네. 그 단순함을 지켜나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 원칙이고 성과 관리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변호사님의 아침 루틴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아침 루틴이요? 네. 네. 저는 이제 약간 이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베토벤이 이제 죽은 우리 베토벤이 아침에 일어나면 원두 60알을 세서 원두 커피를 이제 내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저도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침에
세진 않아요. 대충 이제 그램을 네. 맞춰놓고 커피를 무조건 딱 올리고요. 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커피 내린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순도 높은 에너지를 써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면은 눈 딱 뜨자마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요. 아, 그리고 커피 머신을 딱 켜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진짜 눈만 딱 닦고 나와요. 네. 눈만 닦고 나서 그러면 그동안 컴퓨터 부팅이 돼 있겠죠. 네. 앉아서 바로 그 책 쓰기를 시작해요. 와. 이게 쓰다가 그렇군요.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이때 아까 예열해뒀던 커피를 딱 내립니다. 네. 이러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피를 들어가서 다시 마시면서 다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3시간은 저는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써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저는 일만 하면서 살진 않고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네.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짧게 표현하신다면은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예, 우리의 네. 어떤 리소스라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근데 에너지나 시간은 유한하거든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항상 의식하면서 시간의 유한성, 에너지의 유한성, 정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은 자연스럽게 성과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윤규 변호사님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 뭐 단적으로 성공이란 행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자체가 아직 되게 불투명해요. 저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를 위해서 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일들, 좋아할 것 같은 일들 많이 해왔고 네. 저는 뭔가를 의무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즐겁다,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일 속에서 네. 근데 이거는 밥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네라는 것들을 네.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한 수단으로 자꾸 뭔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네. 그래서 저는 수단과 목적을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성공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스스로를 위한 어떤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윤규 변호사님과 함께 성공한 사람들의 공부법 그리고 시간 활용법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